추석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주방에서는 새벽부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60대 후반의 박순자 씨는 이미 3시간째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 잡채, 갈비찜, 송편. 손자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어머니,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며느리 김지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순자는 놀란 듯 돌아봤다. 아, 지연아. 깼니? 미안하다. 시끄러웠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며 다가왔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너는 아직 젊으니까 더 자거라. 내가 다 할게. 어머니. 됐어. 어차피 내가 하던 거야. 차갑지는 않았지만 거절의 의사는 분명했다. 지연은 뒷걸음질 치듯 주방을 나섰다. 이미 5년째 반복되는 풍경이었다. 박순자에게 아들 민수는 전부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외아들. 그 아들이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하고 예쁜 아내를 만나 결혼했을 때의 기쁨이란. 순자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다. 며느리 김지연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였다. 대학 동기였던 민수의 아내는 글로벌 기업의 과장이었고 영어도 유창했다. 무엇보다 자기 주장이 뚜렷했다. 어머니, 저희 맞벌이 하니까 가사는 분담하는 게 좋겠어요. 신혼 초 지연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순자는 속으로 당황했다. 자기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표면적으로는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 빨래 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첫 손자 준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찰이 있었다. 순자는 당연히 산후조리원보다 자기가 돌보겠다고 했다. 미역국도 끓여주고 애기도 돌보고. 그게 시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저는 산후조리원 가고 싶어요. 전문가들이 있고 교육도 받고. 지연의 말에 순자는 상처받았다. 내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고. 3명의 동생들 다 키웠고 민수도 건강하게 키웠는데. 그래, 내 맘대로 해라. 쌀쌀하게 대답했던 그날. 순자는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을 키우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둘째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다. 지연은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바로 복직했다. 순자는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됐다. 어머니, 준호 간식은 과일로만 주세요. 과자는 안 돼요. 서연이 분유는 꼭 온도 체크하고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목욕은 저녁 7시에 시켜주세요. 루틴이 중요해요. 지연의 지시사항들이었다. 순자는 따랐지만 점점 숨이 막혔다. 내가 애를 몇 명 키웠는데 이것도 모르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추석날 아침. 순자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민수의 회사 상사 가족을 초대했다고 했다. 손주들도 있고 손님도 오니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야 했다. 오전 11시. 드디어 모든 음식이 완성됐다. 전은 바삭하게 부쳐졌고 갈비찜은 윤기가 흘렀다. 잡채는 색깔이 영롱했고 송편은 예쁘게 빚어졌다. 우와! 할머니 대박! 손자 준호가 감탄사를 터뜨렸다. 순자는 미소 지었다. 이런 순간이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갔다. 오후 2시. 손님들이 도착했다. 민수의 상사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와, 음식 정말 대단하시네요. 상사 부인이 감탄했다. 순자는 뿌듯했다. 식사 시간. 모두가 음식을 칭찬했다. 순자는 계속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더 내왔다. 다리는 아팠지만 행복했다.
어머님, 이 갈비찜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정말 맛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정성. 순자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때였다. 근데 엄마는 하나도 안 도와드렸네. 상사의 아내가 지연을 보며 웃으며 말했다. 농담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됐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에이, 며느리가 당연히 도와야죠. 시어머니 혼자 이 많은 음식을 다 만드시게. 상사 부인의 말에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화를 억눌렀다.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어머님도 참 대단하시다. 요즘 시대의 며느리 편한 시어머니는 처음 봐요. 웃음 섞인 목소리였지만 순자의 귀에는 비난처럼 들렸다. 지연에 대한 비난이자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았다. 지연은 얼굴이 빨개졌다.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았다. 어머니가 제가 하는 걸 안 받아주세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다 거절하시고. 뭐?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 그게. 지연도 당황했다. 손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려던 게 아니었다. 내가 언제 거절했어? 너 좋으라고 안 시킨 거지.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속으로는 저한테 불만이 가득하시잖아요.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손님들은 어색하게 음식만 쳐다봤다. 지연아. 민수가 아내를 말렸다. 아니, 오빠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5년 동안 참았어요. 제가 하려는 것마다 다 막으시고 제 육아 방식은 무시하시고 저를 무능한 엄마, 무능한 며느리 취급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순자도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야말로 저를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하신 적 없잖아요. 전 그냥 아들을 빼앗아간 도둑이에요. 어머니 눈에는. 침묵. 긴 침묵이 흘렀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 지연도 자신이 한 말에 후회가 밀려왔다. 좋아. 알았어. 순자는 일어섰다.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저녁 6시. 손님들이 모두 떠났다. 민수는 순자의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야. 문 열어줘. 대답이 없었다. 엄마, 지연이가 미안하대. 나도 미안해. 문 좀 열어줘. 여전히 침묵이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민수는 깜짝 놀랐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고 순자가 자주 입던 옷들이 사라져 있었다. 엄마. 민수는 집안을 뒤졌다. 화장실, 거실, 베란다. 어디에도 없었다. 탁자 위에 편지가 한 장 놓여 있었다.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짐이 되는 것 같구나.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 거라.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괜찮아. 사랑한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어머니. 지연이 편지를 보고 놀라 소리쳤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오빠 어떡해.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찾아야지. 민수는 전화기를 들었다. 순자의 번호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112에 신고해야 해. 아니, 아직. 엄마가 어디 갔을지 생각해보자.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순자에게는 가까운 친구가 몇 명 있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 여사, 성당 친구 최 여사.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도 순자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밤 9시. 민수와 지연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성인이고 자발적 가출로 보이니 24시간 기다려보자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와 지연.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지연아. 민수가 아내를 안았다. 나도 미안해. 너와 엄마 사이에서 난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전화기만 들여다봤다. 순자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었다. 가방 하나를 들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고향?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옛집은 이미 팔려 없어졌다. 친구집?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모텔? 그건 너무 쓸쓸했다. 순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배경화면에는 준호와 서연이의 사진이 있었다. 웃고 있는 손주들의 얼굴. 눈물이 흘렀다.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지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 눈에는 그냥 아들을 빼앗아간 도둑이에요. 그게 정말 사실이었을까? 순자는 자문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 처음 지연을 봤을 때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건 사실이었다. 예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순자는 두려웠다. 이 여자가 내 아들을 빼앗아가겠구나. 그 두려움이 5년 동안 관계를 망쳤다. 순자는 배낭에서 수첩을 꺼냈다. 오래전에 적어둔 주소가 있었다. 전라도 고창, 언니가 살던 집. 언니 영자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 집은 아직 비어있다고 들었다. 조카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순자는 표를 끊었다. 고창행 버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눈이 퉁퉁 부은 채 일어났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둘은 순자를 찾아 나섰다. CCTV를 확인했다. 순자는 어제 오후 6시 30분에 아파트를 나섰다. 큰 가방을 들고 고속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걸어갔다. 터미널로 갔구나. 민수와 지연은 터미널로 달려갔다. 하지만 어제 저녁 버스는 너무 많았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지연은 주저앉았다. 어떻게? 어머니를 다시 못 보면. 아니야, 찾을 수 있어. 민수는 아내를 일으켰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지연은 순자의 방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가 보는 것 같았다. 방은 깔끔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성경책과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첩들이 있었다. 지연은 사진첩을 펼쳤다. 젊은 순자의 모습이 있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예쁜 여자. 미소가 환했다. 다음 사진. 아기를 안은 순자. 아마 민수였을 것이다. 표정이 행복해 보였다. 다음 사진들. 민수의 성장 앨범이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순간에 순자가 있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민수의 결혼식 날. 순자는 한복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지연의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도 외로우셨겠구나. 또 다른 사진첩을 펼쳤다. 최근의 사진들이었다. 준호와 서연이의 사진들. 아기 때부터 최근까지 수백 장의 사진들. 한 장의 메모가 사진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준호 4살 마이너스 처음으로 할머니 사랑해라고 말함.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 서연이 돌 마이너스 내 손가락을 잡고 웃어줌. 눈물이 날 만큼 예뻤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민수가 들어왔다. 왜?
지연은 사진첩을 보여줬다. 민수도 사진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 거야. 응, 알아. 근데 나는 한 번도 그걸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어.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어. 민수도 자신을 자책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그때 지연의 눈에 작은 수첩이 보였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일기장. 펼쳐보니 순자의 필체였다. 2020년 3월 15일. 오늘 민수가 결혼한다. 지연이는 정말 예쁜 아가씨다. 똑똑하고 당당하다. 부럽기도 하다.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당당했다면. 하지만 내 시대에는 그럴 수 없었지. 지연이가 민수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나야겠다. 2021년 6월 3일. 준호가 태어났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지연이는 산후조리원에 갔다. 나는 서운했지만 이해한다. 시대가 다르니까. 나도 저 나이 때 남편 없이 혼자 애를 키워야 했을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싶었다. 지연이가 좋은 환경에서 회복했으면 좋겠다. 2022년 9월 10일. 오늘 지연이와 작은 다툼이 있었다. 준호 간식 문제로. 나는 과자 하나 주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는데 지연이는 화를 냈다. 속상했다. 하지만 지연이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 엄마들은 다 자기 방식이 있으니까. 2023년 4월 20일. 지연이가 나에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고 했다. 거실 청소를 하려는데 나는 괜찮아라고 했다. 근데 지연이 표정이 서운해 보였다. 왜 그랬을까? 나는 지연이가 편하라고 그런 건데. 이해할 수가 없다. 2024년 7월 5일.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아닌 것 같다. 지연이가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손주들 보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건데. 나는 짐인가? 지연이 눈에 나는 짐일까?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지연은 일기장을 꼭 안았다. 어머니도 저랑 똑같이 힘드셨구나. 육부재회. 고창의 작은 시골집. 순자는 언니의 빈집에 도착했다. 조카에게 연락해 열쇠를 받았다. 고모,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응, 한동안. 얼마나요? 모르겠다. 집은 오래됐지만 깨끗했다. 조카들이 가끔 와서 청소한다고 했다. 순자는 집안을 돌아봤다. 언니와 함께 살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고추, 상추, 깻잎이 자라고 있었다. 순자는 텃밭에 앉아 흙을 만졌다. 오랜만에 만지는 흙의 촉감.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순자는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준호와 서연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이들은 할머니 찾고 있을까? 핸드폰에는 1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민수, 지연, 조카들, 친구들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직은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순자는 혼자 조용히 지냈다.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었다. 어느 날 오후 대문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순자는 놀라 돌아봤다. 민수와 지연 그리고 준호와 서연이가 서 있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 조카분이 알려주셨어요. 지연이 말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할머니. 준호와 서연이가 순자에게 달려왔다. 순자는 두 아이를 안았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의 말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미안해. 민수와 지연이 다가왔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지연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연아, 어머니는 절 미워하신 게 아니었죠. 그냥 외로우셨던 거죠. 제가 어머니를 더 밀어낸 거예요. 지연은 울었다. 순자는 며느리를 일으켰다. 나도 미안하다. 나도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나는 내 방식만 생각했어. 두 사람은 껴안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껴안았다. 7부 화해와 새 출발. 그날 저녁 5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순자가 된장찌개를 끓였고 지연이 밥을 지었다. 함께.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지 않으신 게 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죠. 그냥 어머니도 필요한 사람이고 싶으셨던 거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무서웠어. 민수한테도 너한테도 손주들한테도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었어. 어머니는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에요. 민수가 말했다. 엄마, 나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항상 거기 있는 사람. 무엇이든 해주는 사람. 엄마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았어. 미안해.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지연이 덧붙였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만 보시는 게 싫었어요. 한 사람으로, 한 여자로 봐주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제 능력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를 더 밀어낸 거였네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너는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 훌륭한 딸이야. 내가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어머니. 그리고 너는 훌륭한 엄마야.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엄마야. 나는 그게 식이 나기도 했어. 부럽기도 하고. 나도 너처럼 여유 있게 계획적으로 키웠으면 싶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더 힘든 환경에서 민수 오빠를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존경해요. 두 여자는 또 한 번 껴안았다. 다음 날 아침 5식구는 마당에 모여 앉았다. 우리 약속 하나 하자. 민수가 말했다. 앞으로는 마음속 말을 숨기지 말자. 불편한 것, 서운한 것, 화나는 것. 그때그때 말하자. 응, 좋아.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니. 지연이 말했다. 저도 어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요리도 육아도. 어머니 경험이 필요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책과 인터넷만 믿었지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선배인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정말? 순자의 눈이 빛났다. 네, 저 진심이에요. 어머니 레시피도 배우고 싶고 어머니가 민수 오빠를 키운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럼 토요일마다 함께 요리할까? 좋아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나도 할래. 할머니랑 엄마랑 요리 배울 거야. 나도. 서연이도 손을 들었다. 모두가 웃었다. 그럼 나는? 민수가 물었다. 오빠는? 설거지.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네, 대장. 민수도 웃었다. 구부 변화. 서울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토요일 아침. 순자와 지연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부엌에 섰다. 오늘은 뭐 만들까? 갈비찜. 준호가 외쳤다. 아니, 잡채.
서연이가 반박했다. 그럼 둘 다 하자.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갈비찜 양념 비율 알려주세요. 지연이 노트를 꺼냈다. 간장 1컵에 설탕 반컵. 아니, 요즘은 설탕을 덜 넣는다며? 네, 건강 생각해서 조금만 넣어요. 그래, 그럼 3분의 1컵 정도? 그리고 다진 마늘. 순자는 천천히 설명했고 지연은 열심히 받아 적었다. 할머니, 나는 뭐해? 준호가 물었다. 준호는 이 양파 껍질 벗겨줄래? 네. 준호는 진지한 표로 양파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서연이, 너는? 나는 뭐해요? 이 깻잎 씻어줄래? 네. 서연이도 열심히 깻잎을 씻었다. 민수는 거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가족이구나. 점심시간. 함께 만든 음식이 식탁에 올랐다. 오늘은 제가 같이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다. 그럼 매주 하자. 순자가 웃었다. 근데 어머니. 응? 토요일은 제가 부엌 주방장이에요. 어머니는 보조요리사. 뭐? 농담이에요. 함께 하는 거죠. 그래. 함께. 10부 이해의 깊이. 한 달 후 지연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준비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너무 늦었죠? 괜찮아. 애들은 내가 재웠어. 감사해요. 지연은 소파에 털썩 앉았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순자는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이거 마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지연은 차를 마시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머니, 저 못난 며느리죠? 갑자기 왜 그래? 일도 하고 엄마 노릇도 하고 며느리 노릇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순자는 며느리 옆에 앉았다. 지연아. 네. 나도 그랬어. 예. 민수를 키울 때 나도 이랬어.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애 돌보고 집안일하고 죽을 것 같았어. 어머니. 그때 시어머니가 계셨으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 근데 나는 혼자였어. 그게 원망스러웠어. 순자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난 내가 부러웠나 봐. 너는 직장도 좋고 남편도 착하고 시어머니도 있고 내가 원했던 모든 걸 가졌잖아. 근데 그게 또 내게는 부담이었구나.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부러웠어요. 나를? 네. 어머니는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육아도 요리도 모든 것에. 저는 항상 불안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인지. 지연아. 순자는 며느리를 꼭 안았다. 넌 훌륭한 엄마야. 진짜로. 나는 그냥 선택지가 없어서 했던 거야. 근데 너는 선택할 수 있잖아. 그게 더 힘든 거야.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11부 새로운 역할.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는 아파트 옥상 정원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박 여사가 말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좀 어두워 보이셨는데. 그랬나요? 며느리분과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웃었다. 이제는 좋아요. 많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며느리랑 맨날 싸우는데.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대화요. 진짜 대화.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내 마음을 말하면 며느리가 더 싫어할까봐. 그래서요. 근데 말해보니까 며느리도 똑같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에요. 내 딸. 그게 무슨. 우리 시대에는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봤잖아요. 아들의 부속품처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며느리도 한 사람이에요. 딸처럼 대해야 해요. 박 여사가 웃었다.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아요.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순자에게 물었다. 할머니, 왜 그때 집 나가셨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아이가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게 할머니가 화가 나서. 엄마한테요? 응. 왜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준호야. 네. 할머니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가 할머니를 싫어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엄마가 할머니를 싫어했어요? 아니야. 전혀 아니야. 할머니가 오해한 거야. 왜 오해했어요? 그게 어른들도 때로는 실수를 해. 상대방 마음을 제대로 안 보고 내 생각만 하는 거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다시는 안 나가실 거죠? 응, 절대 안 나가. 약속. 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좋아요. 집에 계셔야 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우리 준호. 다시 찾아온 추석. 1년이 지났다. 이번에는 달랐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갈비찜 만들게요. 지연이 말했다. 너 혼자? 네. 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로요. 오, 그래? 순자는 뿌듯했다. 어머니는 손님들 접대해 주세요. 편하게 계세요. 알았어. 순자는 거실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작년에 그 손님들도 다시 왔다. 어머님, 작년에는 신뢰가 많았습니다. 상사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예민했어요. 그래도 가족 일에 제가 끼어들었네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일이 우리 가족에게는 전환점이 됐어요. 다행이네요. 점심시간. 지연이 만든 갈비찜이 식탁에 올랐다. 우와. 손님들이 감탄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레시피인가요? 네, 시어머니께 배웠어요. 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며느리가 잘하죠? 저보다 나아요. 에이, 어머니. 진짜야. 너는 나보다 센스가 있어.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했다. 식사 후 설거지는 민수와 지연이 함께 했다. 순자는 손주들과 거실에서 놀았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상사가 민수에게 말했다.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솔직한 대화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쉽지 않았겠어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다시 일기를 썼다. 2025년 10월. 올해 추석은 작년과 달랐다. 행복했다. 진짜로. 지연이가 음식을 만들었다. 내 레시피로. 자랑스러웠다. 내 며느리가, 아니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부끄럽다. 나는 도망쳤다. 문제를 마주하지 않고 도망쳤다. 하지만 그 도망이 우리 가족을 다시 모이게 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서로 다르고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도 주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족이다. 지연아, 고마워. 나를 이해해줘서. 민수야,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어. 준호야, 서연아, 할머니는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나는 이제 안다. 나의 역할이 뭔지.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는 날. 할머니, 눈이야. 준호와 서연이가 베란다에서 소리쳤다. 정말? 순자는 일어나 창밖을 봤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다. 밖에 나가자. 춥지 않아? 괜찮아요. 할머니, 같이 가요. 순자는 옷을 껴입고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지연과 민수도 따라왔다. 5 식구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눈사람을 만들었다. 할머니, 여기 눈 떠주세요. 그래, 여기. 엄마, 당근 가져왔어요? 응, 여기 있어. 함께 웃고 떠들고 놀았다. 순자는 행복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지연이 다가왔다. 응?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가 계셔서. 2 사람은 미소를 나눴다. 그때 민수가 다가와 2 사람을 안았다. 우리 3명 멋진 팀이야. 하, 그래.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꼭 안았다. 준호와 서연이도 달려와 끼어들었다. 우리도 껴줘. 5명이 뒤엉켜 웃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봄이 왔다. 순자는 지연과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아파트 옥상에 작은 공간을 빌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심어요? 손으로 흙을 파고 여기 모종을 넣고 그 다음 흙으로 덮어. 이렇게요? 응, 잘했어. 근데 좀 더 깊이 심어야 해. 아, 이렇게요? 그래. 완벽해. 2 사람은 함께 땀을 흘리며 일했다. 어머니. 응? 어머니 어릴 때는 어땠어요? 순자는 잠시 멈췄다. 나는 가난했어. 시골에서 자랐지. 7 남매 중 둘째였어. 그럼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밭일 도와야 했거든.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으셨겠네요. 응. 그래서 민수는 꼭 공부시키고 싶었어. 내가 못한 걸 아들은 하길 바랐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꿈이 민수 오빠를 통해 이루어진 거네요. 그런 셈이지.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의 꿈은 없으셨어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모르겠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 부모님, 남편, 아들. 내 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뭐? 꿈꾸세요, 어머니. 어머니도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젊고 똑똑한 이 여자가 자신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도 내 꿈을 꿔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니도 한 사람이잖아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연아. 여름. 순자는 결정했다. 한글 교실에 등록한 것이다. 어머니, 진짜 하시게요? 민수가 놀라 물었다. 응. 나도 뭔가 배우고 싶어. 대단하세요. 지연이 박수를 쳤다. 아직 늦지 않았지? 전혀요.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순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복지관 한글 교실에 다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다른 할머니들도 다들 어색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즐거워졌다.
글을 배우고 책을 읽고 일기를 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 순자 씨, 발표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말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었다. 자신이 쓴 글이었다. 며느리에게. 순자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지연아, 너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 결혼식 날. 너는 정말 예뻤어. 웨딩드레스가 잘 어울렸지. 나는 그날 행복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어. 내 아들을 빼앗길 것 같아서.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깨달았어. 너는 내 아들을 빼앗아간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더해진 거였어. 너는 딸이야. 내 딸. 미안해. 그동안 힘들게 해서. 고마워. 나를 이해해줘서. 사랑해, 우리 딸. 교실에 박수가 터졌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집에 돌아와 순자는 그 글을 지연에게 보여줬다. 지연은 글을 읽고 울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또 한 번 껴안았다. 다시 가을이 왔다. 2년 만에 추석.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음식을 만들었다. 순자와 지연 그리고 민수까지. 아빠, 이거 썰어. 네, 셰프님. 할머니, 이거 맛 좀 봐주세요. 완벽해. 엄마, 전 부치는 거 도와줘. 알았어. 주방은 시끌벅적했지만 행복했다. 준호와 서연이는 거실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다. 야, 너 송편 너무 크다. 상관없어. 큰 게 맛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저녁이 되어 5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자, 건배. 민수가 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것에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식사하면서 순자가 말했다. 너희들 고마워. 뭐가요? 나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 진심이야. 작년에 내가 집을 나갔을 때 나는 내가 이 집에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찾아줬어. 나를 필요로 해줬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나한테는 구원이었어. 고마워. 어머니. 지연이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있어야 우리가 완전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그래, 엄마. 엄마가 있어야 우리 집이 집이야. 민수도 말했다. 할머니가 최고야. 준호가 외쳤다. 할머니 사랑해요. 서연이도 따라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에필로그 2년 후. 또 다른 추석. 순자는 이제 70이 넘었다.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표정은 밝았다. 할머니. 준호와 서연이가 달려왔다. 이제 중학생이 된 준호, 초등학생이 된 서연이. 왜? 제가 요리 만들었어요. 맛봐주세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접시를 내밀었다. 서툴지만 예쁘게 만든 떡볶이였다. 오, 우리 서연이가 만들었어? 네. 엄마랑 같이요. 순자는 한 입 먹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진짜요? 진짜야. 너도 요리 재능이 있네. 헤헤. 지연이 부엌에서 나왔다. 어머니, 식사 준비 다 됐어요. 그래? 내가 갈비찜 가져올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괜찮아. 나 아직 팔팔해. 알겠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민수가 말했다. 2년 전 우리 가족이 위기였던 거 기억나? 물론이죠. 지연이 대답했다. 그때 생각하면 아찔해. 만약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하지만 돌아왔잖아.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해졌어. 맞아요.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지연이 덧붙였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준호가 물었다. 할아버지.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좋은 사람이었어. 너무 일찍 돌아가셨지만 너희를 많이 사랑하셨을 거야.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물었다. 외로웠지. 많이. 하지만 이제는 안 외로워. 너희가 있잖아. 할머니, 우리가 커서도 같이 살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하, 그래? 그럼 할머니 행복하겠다. 물론이죠. 모두가 웃었다. 마지막 장 완성된 그림. 저녁이 깊었다. 손님들도 돌아가고 아이들도 잠자리에 들었다. 순자, 민수, 지연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어머니. 지연이 말했다. 응. 2년 전 제가 했던 그 말. 정말 죄송했어요. 아직도 그 생각해? 네. 가끔 생각나요.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못된 말을 했었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말이 필요했어. 그 말이 없었으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래도, 지연아.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후회도 하지.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게 가족이야. 어머니,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앞으로도 가끔 부딪힐 거야.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이제 알잖아.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민수가 두 여자를 안았다. 우리 3명 최고의 팀이야. 응. 최고의 가족. 순자가 말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내레이터의 말. 추석날 밥상 위에서 던져진 한마디. 그것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집을 나섬으로써 역설적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깊은 이해와 함께, 더 진실한 사랑과 함께.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사람들? 법적으로 묶인 관계들? 아니요. 가족이란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서로를 위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부딪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씨 가족은 그렇게 해서 더 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숨기고 있는 말이 있나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나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보세요. 진심을 말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끝.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완벽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다. 마이너스 데이브 윌리스